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월요일 낮 12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직격, 장기표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첫 화두로는 역시 그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가 국민의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그 중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른바 돌풍이 일고 있는 그 관련해가지고 이 전당대회의 전망, 이준석 돌풍의 진실, 그리고 이 결과를 어떻게 예견하고 계시는지. 예.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진짜 정말 환골탈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전반이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즉 그런 그 국민적인 요구가 저는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의 환골탈태, 그리고 한국 정치의 환골탈태에 굉장한 기여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그 젊은 사람으로서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은 이미 한국 정치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려하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전혀 역할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그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 김종인 씨가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 그 이준석 후보는 오히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을 계속 옹호하는 것을 보고, 또 그 김웅 씨도 그렇더라고요. 김웅 의원도, 야,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준석 후보의 이 돌풍은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환골탈태시켜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일 이준석 바람, 이준석 돌풍, 이준석 현상을 보아지는데 그 중심 인물인 이준석 씨는 36살에 국회의원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3번 실패한 영선의 경력이고, 그러니까 젊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에 이 일관성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 장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러나 큰 틀에서는 그 돌풍이 그 개인의 사소한 것을 다 묻어버리고, 만일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없고 그 돌풍이 안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번 국민의힘당 전당대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하고 비교를 해갖고 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생동감도 없고 박력도 없고 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준석 바람을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그리고 그 중심 인물에 대해서도 좀 감싸주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결과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바람이 죽느냐 살아가냐가 달려있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과 여하간에요. 저는 이미 이준석 돌풍은 그 국민의힘의 변화, 또 한국 정치의 변화에 이미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의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5명의 이준석 씨를 포함한 5명의 그 당대표 후보, 이게 다 중진들이고 다 유력한 분들인데, 이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범야권의 후보를 단일화해서 그 단일화가 잡음이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곳곳에 암초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5명의 이 당대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이게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 후보를 단일화 만드는데 제1야당 100명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이 제1야당이 어떻든 중심이 되거나 영향력이 가장 큰데, 서늘하고 시퍼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야.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정말 두 가지 이유로 대통령 선거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 문재인 정권, 이른바 민주파리하고 민주 세력을 참칭하면서 실제로는 민주화 운동의 대의를 완전히 그냥 뭉개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요, 문재인 정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세계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지금 완전히 지금 제2냉전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푸틴 보십시오. 또 일본, 동북아시아 정세도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는요, 완전히 지금 차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민족이 정말로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 화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의 이제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이 나온 지 오늘 꼭 열흘째 돼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침묵하고 있고, 그런데 북한도 아직 반응을 안 보이는데 아마 오늘 오전이가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이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속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요, 전에 한번 잠깐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자평하기를 최고의 순방이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창피스러운 겁니다. 창피스러운 거. 딱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요, 4월 27일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회담, 그 내용도 없는, 둘 다 내용이 없습니다. 둘 다. 내용도 없는 그 회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말하자면 추인을, 즉 그 동의를 얻어내기 하기 위해서요, 온갖 아첨을 다 떨었습니다. 아첨 떨은 정도가 아니라요, 무려 44조 원을 미국에다 투자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이 44조 원이면요, 일자리를요 약 100만 개 이상 만들어낸답니다. 이것도 이래, 그러니까 옳지가 않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4.27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합의, 그래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뭐 북한하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반응이 나왔는데 남조선 당국자라고 하면서 일을 저질러 놓고는 제2식의 사여, 이쪽 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 이런 소리나 듣고 있습니다. 뇌물까지 갖다 바쳐가지고 북한한테 어떻게 좀 잘 보일까 싶어서 했는데 그 비루한 꼴이 역겹기까지 하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 절대로 이제 대북 짝사랑 백날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남북 간의 긴장 격화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종북, 친중, 망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한미 동맹까지도 균열시키는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 앞으로 이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화두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뭐 문제투성이죠. 결정적 문제는 아주 친문재인 정권 쪽에 섰던 검사고 법무부 차관을 지낸 사람인데 이 결국 국회에서 청문보고 채택 안 돼도 곧 임명할 것 같은데 그 이 임명과 관계해서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 태도, 또 박범계 장관의 일련의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주의는 뭐냐? 왕의 말이 아니고 대통령의 말이 아니고 미리 국민이 논의해가지고 저 대표를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법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이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장부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 그것도 공식 국회에 보낸 문서까지 탄로가 나가지고 했는데도 또 대법원 재판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지금요, 재판이 엉망진창입니다.
김경수 사건 같은 경우 4년 지났는데도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데도 아직도 재판 안 합니다. 이거 뿐입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지금 2년쯤 돼 가는데도 아직도 안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8개월째 지금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검찰이 오히려 왜 재판 빨리 안 하느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법치주의가 완전히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이 김호수라는 사람요, 이 지금 야당에서 지금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그랬더니 오늘 내가 지금 신문에 이 보도를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말하면 이런 걸 패싱이라 그럽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즉 청문 보고서의 채택이 없이 지금 33번째 지금 임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것 자체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지금 처리했습니다. 이것도요,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느냐? 장관도 피고인, 박범계 장관 며칠 전에 법원에 가서 재판받았잖아요. 김호수도 이 사람도 지금 피의자죠. 이성윤이도 지금 서울지검장도 지금 피의자 아닙니까? 이런 지금 사법부의 최고 관리들이 전부 다 피고인이거나 피의자인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김호수 씨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는 우선 검찰 지휘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요즘요, 우리 검찰들이 상당히 제대로 뭘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검찰총장 받아들이겠습니까? 앞으로 또 검찰에 저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표의 직격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